히, 히히히. 제가 이번에 메일로 인터뷰를 했거든요. 이게 좀 자주 와요. 그런 식으로 한 분 한 분 인터뷰를 해준 게 한 10건 넘었어. 창피하게 유코님한테 너 누구야? 유코님 창피해 나와. 종아리 걷어. 유코님 창피해? 그 질문이 되게 좋았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 유코님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여기서 진짜 두뇌 풀가도 가장 열심히 산 날을 기준으로 이제 썼습니다. 프리랜서는요, 출퇴근과 같은 정해진 스케줄이 없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게을러지기 쉬운 아침에는 잠을 깨고 체력을 기르고자 운동을 합니다. 실제로 그 유코는 주 2, 3회 필라테스를 갑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메일 관리, 외주 작업 및 개인 작업을 합니다. 메일을 쓰는 날 저녁에는 또 열심히 살아가지고 방송도 했어. 오늘 저녁에는 트위치라는 플랫폼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유튜브 제작을 하거나 작업할 때 의욕을 내기 위해 방송을 켭니다. 자기 전에는 오늘 한 일을 정리해서 적어두고, 이거 중요, 번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오늘 한 일을 쭉 적어서 보면서 내가 오늘 이런 일을 했구나 라고 의욕을 고취시키는 리스트를 쓰고요. 그리고 다음날 일정이 무엇인지 확인 후 내일 이거 해야 되는구나 하면은 미리 준비를 좀 해놓고 자는 거죠. 한 일주일 한 거 하루로 샌드위치 시켰냐고. 아니라고요. 물론 매일매일 이렇게 살면 남친 코에 눈물 흘리겠지. 유콘 감동이야. 이제 두 번째 질문이 굉장히 이게 완전 최다 중복일 것 같아요. 복붙을 좀 했다는 뜻이죠. 꼭 예술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 일러스트레이터가 될 수 있나요? 라는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동양화, 서양화, 그 외에도 많은 방식의 작업을 함께 배우는 순수미술 학과를 졸업을 했는데요. 하지만 졸업 후에는 대학 때 배웠던 수업과는 거리가 있는 디지털 일러스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의 이야기를 해서 발레를 들어주는 거죠. 발레. 그렇지 않다! 대학을 나오지 않고도 본인의 직업 성취도가 높다면 일러스트레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별표 5개. 포트폴리오의 예시는 어떤 건가요? 그거 질문을 세부 질문으로 받았었어요. 회사 입사를 목적으로 한다면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작업물의 경향을 파악하고, 예를 들어 실사, 반실사, SD 아니면 3D 장르가 나뉘잖아요. 그러한 경향성의 작품들을 모아가지고 포트폴리오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필요한 인재를 꼽는 거기 때문에 이제 뽑으려고 하겠죠. 최근 작업물 중에서 자신의 역량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퀄리티가 높은 그림 위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리랜서라면 회사의 구인글을 보고 제출할 수도 있지만 본인의 활동 자체가 포트폴리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꾸준히 작업물을 쌓고 SNS나 개인 홈페이지 정리를 하고 그러한 게시물들이 포트폴리오가 되어 연락을 받기도 합니다. 또 이것도 최다 중복. 어떤 일을 하나요? 주로 회사와 외주 용약 계약을 맺고 아래와 같은 일러스트를 제공합니다. 서적의 표지 및 사파, 두 번째 문구류나 완구류 제품에 들어가는 일러스트 작업, 또는 유튜브 영상에 삽입되는 일러스트 작업, 이런 이제 영상물, 그리고 게임 등의 사업에 필요한 캐릭터 디자인, 그리고 개인적으로 일러스트를 활용한 굿즈를 제작해서 판매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거는 제가 하는 일이고요. 그 밖에도 일러스트레이터로서 엄청난 일이 많죠. 어떻게 일러스트레이터를 직업으로 선택하게 되셨나요? 이 질문도 진짜 많아요. 중학교 시절에 동아리에서 직접 그린 그림으로 굿즈를 만들어 팔았는데, 아까 보여드린 거 있죠? 요거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500원짜리 팔았던 거야. 이 당시에 이게 500원짜리 팔아가지고 20만 원이라는 거금을 손에 얻었었어요. 그 경험이 내 그림이 다른 이들에게 돈을 주고 살 만큼의 가치가 있구나. 느낌표.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이걸로 이제 경제 활동을 하면서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이제 일러스트레이터가 된 동기였던 것 같아요. 일러스트레이터로서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능력, 남들과 차별화된 저의 개성을 보고 그림을 맡기겠죠? 본인의
장점을 많이 살려서 그리는 것이 이제 곧 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 필요한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을 쓰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의 유행을 읽을 줄 알고 그걸 이제 충족시켜서 한다면 왕성한 활동을 하는, 일을 많이 받는 일러스트레이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펄이 그림이 돈이 된다던데. 그럼 펄이를 그릴 줄 안다? 그러면 왕성한 활동을 하고 돈을 많이 버는 작가가 될 수 있다. 혹시 일러스트레이터 일을 하면서 힘드셨던 때가 있나요? 개인으로서 홍보가 힘들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일을 받지 못하는 점이 그래도 단점인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일이 안 들어오면 힘들 때도 있고, 개인에게 의뢰를 하다 보니까 게시판에다가 자 보십시오, 이것은 저의 계획표 이러면서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이제 회사들이 보고서 8월이 비어있군, 8월에 넣어야겠어, 메모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조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조금 프리랜서로는 많이 시간을 잡아먹고 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일러스트레이터란 직업의 의미에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조금 처음 받은 질문이었거든요. 되게 동공지진했어. 직업의 의미가 뭐지? 이러면서 한참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인터넷에 직업의 의미 그렇게 답변을 했었고요. 현재 자신의 직업과 일에 만족하고 계시나요? 요거를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해야 일이 힘들어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오래도록 지속 가능한 것 같아요. 저는 운 좋게도 좋아하고 잘하는 일 두 가지가 겹쳤기 때문에 일찍이 진로를 정할 수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통해 돈도 벌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일을 하고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나봉! 일러스트레이터로서 목표가 있으신가요? 저는 회사에 소속된 일러스트레이터가 아닌 프리랜서라서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수익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실력과 커리어를 쌓고 싶어요. 이거는 이제 평생 목표인 거죠. 저의 그림으로 굿즈를 판매하거나 전시회를 열어 이름을 더욱 알리고 싶습니다.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가 돼서 오래오래 일을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꾸준한 수익을 위해 유튜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맞긴 하죠. 유튜브 수익도 물론 크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노출이 되잖아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광고판인 거죠. 앞으로 팬들에게 어떤 느낌의 작품을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로 남고 싶으신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만의 감성과 느낌으로 이걸 보면 6콩 그림이다 라는 이제 개성이 있는 거죠. 그림을 보는 팬들에게 긍정적인 기운을 주는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 싶어요. 제가 그린 그림에서 이 사람은 그림 그리는 걸 정말 좋아하는구나, 보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회사 외주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그림을 홍보하면 좋을까요? 주로 SNS나 그림 관련 사이트 등의 작업물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작업 과정을 담은 스피드 페인팅 영상이나 아니면 일러스트를 사용한 뮤직비디오 등 영상 작업과의 콜라보로 홍보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건 이제 유튜브 관련인 거죠. 개인 작품으로 책을 만들어 출판하거나 또는 단체 전시, 행사 등에 참여를 하는 직접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인 사업으로의 출판, 굿즈 제작, 행사 참여, 스티커 등의 문구류, 입점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만큼 스스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졌습니다 라고 이제 답변을 드렸었어요. 개인 작품으로 책 이거 읽지 않으신가요? 동인지를 내기도 하죠. 2차 창작. 아니면은 실제로 개인 출판을 하기도 해요. 개인 출판 동화책 이런 것도 많고 개인 출판 일러북 이런 것도 많고 자신만의 개성 있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좋다고 해주셨는데 자신만의 독특한 그림을 발전시키는 데 과외 강습이나 만화학원에 가는 것이 역효과를 주네요. 요거 굉장히 그림쟁이로서 민감한 부분인데요. 저도 사실은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남의 그림을 모작하고 따라 그리는 게 내 개성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 혼자 스스로 익혀야 그게 내 개성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큰 범위를 보면은 과외를 받거나 만화학원 아니면은 미술학원 이런 데 가는 것도 이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는 좀 달라졌어요, 생각이. 왜냐?
나라는 존재는 나만이 경험한 시간과 경험으로 이뤄진 개성 그 자체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림을 배웠어도 이니아사를 보고 그림을 시작해서 크게 휘두르며를 통해 인체를 공부를 배우고 커뮤니티를 통해서 스피드 그림을 익힌 유코는 어디에도 없는 개성 그 자체입니다. 외부의 것을 더한다고 사라지고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섞여서 더 풍부하고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저는 그 아랫 문장을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했거든요. 아, 이거 너무 잘 쓴 것 같아 라고 하고서 남친구한테 보여줬어요. 익히 알려진 포도 맛에 유콘을 넣으면 기존에 없던 음료가 만들어지겠죠? 라고 이제 아, 너무 잘 썼어! 뿌듯해! 하고서는 남친구한테 보여준 남친구이 욱 그것만 빼면 완벽할 것 같아 라고 해서 빠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림을 좋아하지만 잘하지는 못하는 학생 혹은 그림에 재능이 있지만 좋아하지 않는 학생이라면 진로를 일러스트레이터로 정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럼 재능은 조금 떨어지지만 노력을 많이 하는 학생, 재능은 있지만 거기에 노력을 하지 않는 학생, 그림을 좋아하지만 잘하지 못하는 학생이라면 애정과 지속적인 노력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어요. 희망편. 하지만 본인의 실력에 스트레스를 크게 받는 성격이라서 발전이 늦어지거나 매 작업마다 큰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절망편. 그림에 재능이 있지만 좋아하지 않는 학생이라면 노력을 게을리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절망편. 하지만 그리는 행위에는 즐거움을 못 느끼더라도 다른 데에 재미를 느끼는 거죠. 결과물이나 성취도에 재미를 느껴서 오래도록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희망편. 성향을 파악을 하고 내가 오래도록 나이 먹어서도 그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해보고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 조언이죠. 이거 그림을 방송으로 바꾸면 유코님에게 어느 쪽이죠? 저는 방송을 좋아하지만 잘하지는 못하는 학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방송에 대한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가지고 매 방송마다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웃기려고 노력하신 거군요. 나름 준비를 한 거였어요. 썰을 풀 때마다 이 썰을 어떻게 풀어야 재밌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왔는데 생각을 하면은 뇌정지가 와가지고 약간 이렇게 된다거나 이 부분은 개그 포인트야 라고 생각해가지고 살려야 돼 라고 하다가 혼자 웃어. 푹 말하기도 전에 웃어. 그래가지고 헉! 그러면은 먼지들은 왜 웃지? 라고 하고 나는 푹 웃고 나니까 약간 뻘쭘해져가지고 제가 왜 웃었냐면요 그 다음에 이랬거든요 이러면은 안 웃기게 돼. 웃기는데 설명하는 순간부터 망한 거야. 약간 그렇게 됐죠. 유튜브 각을 노리는 게 너무 티났던 거야. 오히려 자연스럽게 말하려면은 그런 걸 조금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말을 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을 최근에 하게 됐습니다.